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며느리가 시장 바닥 세탁소 노인 앞에 무릎 꿇는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야, 이 노인네야.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네 목숨값 다 합쳐도 이 실밥 하나 못 사. 무릎 꿇어. 당장 꿇고 빌라고. 사모님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세탁 실수가 아니라 원래 옷감이. 어디서 말대꾸야? 이게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야, 너희 아들 이름이 경도라고 했나? 그 자식 인생 종치게 만들기 전에 당장 바닥에 머리 박아. 아들의 이름을 듣는 순간 30년을 버텨온 노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굽혔던 허리를 펴고 그녀는 박미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합니다. 박미영 씨, 당신이 훼손한 건 내 옷이 아니라 당신 시댁 성진그룹의 미래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나 보군. 그때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시장 골목을 가득 메웁니다. 차에서 내린 건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후계자 한지우. 그녀가 옥분 앞에 허리를 숙입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천박한 여자가 감히 우리 집안의 은인께 무슨 짓을 한 거죠? 사색이 된 박미영의 얼굴. 단 10초 전까지 시장 노인을 짓밟던 그녀의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세탁소 할머니의 통쾌한 반정극? 아닙니다. 이건 30년을 기다려온 처절한 인과응보의 기록입니다. 내 아들을 버리고 내 인생을 짓밟은 당신. 이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세탁해줄 차례야. 흔적도 남지 않게. 지금부터 멈출 수 없는 복수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남들이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 서울 변두리 낡은 재개발 구역의 골목길엔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옥분 세탁소. 낡은 간판은 비바람에 깎여 글자가 희미해졌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스팀 다리미의 증기는 30년째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죠. 경도야, 밥 차려놨다? 국 식기 전에 어서 먹고 나가거라. 옥분에게 아들 경도는 목숨보다 귀한 존재였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손마디가 뒤틀리도록 빨래를 짜고 다리미를 잡았던 이유. 오직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내겠다는 일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손은 이미 약품독과 뜨거운 열기에 대어 지문조차 희미해진 상태였죠. 하지만 세상은 성실한 사람에게 그리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애지중지 키운 아들 경도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정작 그가 가져온 소식은 결혼 소식이 아닌 이별의 상처였습니다. 7년을 뒷바라지하며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 박미영. 그녀는 경도가 가장 힘들 때 돈 많은 집안의 며느리 자리를 차고 앉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땀을 흘리며 손님들의 옷을 손질하던 옥분의 세탁소 앞에 이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얀색 외제차 한 대가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하, 정말 이런 구석진 곳에 세탁소가 있다니? 냄새 봐. 역겨워 죽겠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이거 프랑스에서 직구한 한정판 원피스야. 실크 100%니까 조심해.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당신 이 가게 통째로 팔아도 못 갚으니까. 옥분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눈앞의 여자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자기 아들을 걸레짝처럼 버리고 떠난 그 박미영이라는 사실을요. 옥분은 안경을 고쳐 쓰고 조심스럽게 옷을 살폈습니다. 손님, 여기 겨드랑이 쪽에 이미 기름, 얼룩이 심하게 배어 있네요. 이건 세탁해도 자국이 남을 수 있는데. 뭐, 지금 나랑 장난해? 안 남게 하는 게 기술이지. 못하겠으면 못한다고 하던가.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 다 그렇지 뭐. 박미영의 태도는 아나무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세탁소 내부를 훑어보며 마치 오물이라도 본 듯 표정을 구겼죠.
그러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 속 경도의 학위 수여식 사진을 발견합니다. 어머, 이 집 아들인가 봐요? 참, 공부만 잘하면 뭐해. 부모가 이런 시장 바닥에서 남의 때 묻은 옷이나 빨고 있는데 자식 앞길 막는 줄도 모르고. 손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제 자식 이야기는 하지 마시죠. 뭐 지나쳐. 어머, 이 할머니 보게? 당신,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성진그룹 며느리야. 내가 입만 한번 번긋하면 이 골목 상권 다 죽일 수도 있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옥부는 참았습니다. 아들에게 해가 될까봐 그저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박미영은 옥분의 침묵을 이용해 더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일부러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방금 옥분이 다려놓은 다른 손님의 양복 위에 쏟아버린 겁니다.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할머니, 표정이 왜 그래? 내가 돈 주면 되잖아. 돈이면 환장하는 거 아니었어? 그날 저녁 박미영이 난장판을 치고 떠난 뒤 옥부는 홀로 앉아 젖은 옷들을 닦아냈습니다. 그때 퇴근한 아들 경도가 들어왔죠. 엄마의 상처난 손과 엉망이 된 가게를 본 경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또 누가 괴롭혔어? 내가 그만두라고 했잖아. 이깟 세탁소 안 해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아니다, 경도야. 내가 실수해서 그래. 괜찮다. 옥부는 끝까지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모욕한 여자가 바로 경도가 사랑했던 미영이었다는 사실을 알면 아들의 가슴이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날 밤 옥부는 시장 골목 비오는 하늘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에 인자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가문이 몰락하며 깊숙이 숨겨두었던 진짜 여장부의 기질이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박미영, 네가 내 아들을 버린 것도 모자라. 내 평생의 긍지를 짓밟아? 오냐, 세상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은 없지 하지만 내가 네 인생에 새길 얼룩은 그 어떤 세제로도 결코 지울 수 없을 거다. 어제 그 난장을 치고 간 박미영의 잔상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옥부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의 옛 연인이자 지금은 구름이 세상에 산다는 그 여자의 오만한 눈빛이 자꾸만 가슴을 찔렀기 때문이죠. 하지만 옥부는 묵묵히 다리미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30년 동안 삶을 버텨온 방식이었으니까요. 점심 무렵 어제보다 더 요란한 소리를 내며 그 하얀 외제차가 다시 세탁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비서 같은 여자까지 대동한 채 박미영은 마치 사형 집행관이라도 된 듯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어제 맡긴 내 원피스 다 됐어. 오늘 저녁에 성진그룹 회장님 칠순 잔치가 있어서 꼭 입어야 하거든. 네, 손님. 여기 얼룩은 최선을 다해 지워봤습니다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워낙 오래된 기름때라 미세하게 자국이. 뭐, 자국? 야, 지금 네 눈엔 이게 미세해 보여? 이거 완전 걸레를 만들어놨잖아. 이거 프랑스 본사에도 재고 없는 한정판이야. 가격만 1200만 원이라고. 당신 미쳤어. 이런 싸구려 세탁소에서 감히 내 보물을 망쳐놔? 손님, 진정하세요. 제가 분명히 어제 상태를 확인시켜 드렸고. 시끄러워, 돈 없어서 이런 구멍가게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야, 정비서. 가서 이거 사진 찍어. 소비자 고발센터랑 구청에 당장 신고해. 이런 무허가 같은 곳은 싹 다 밀어버려야 돼. 박미영은 미친 사람처럼 가게 안의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려놓은 다른 손님들의 옷가지들이 바닥에 뒹굴고 옥분의 손때 묻은 장부마저 찢겨나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박미영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방법은 하나야. 지금 당장 시장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 그럼 내 마음이 조금 풀릴지도 모르니까. 아니면 당신 그 잘난 아들 회사 게시판에 세탁소 집 아들이 엄마랑 짜고 손님 명품 옷 빼돌렸다고 도배해줄까?
아들 이름이 나오자 옥분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옥분에게 아들은 신앙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박미영은 그 급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우리 경도는 건드리지 마세요. 걔가 얼마나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그럼 꿇으라고. 결국 30년 넘게 당당하게 살아온 옥분의 무릎이 차가운 세탁소 바닥에 닿았습니다. 구경하던 상인들이 탄식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미영은 그 광경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하하, 꼴 좋다. 야, 봐봐. 이게 딱 네 수준이야. 시장 바닥 쥐새끼 수준. 그때였습니다. 세탁소 입구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차갑고 우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미영 씨, 지금 우리 집안의 VIP께 무슨 무례를 범하고 있는 거죠? 박미영의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린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진그룹의 실세이자 자신의 시댁 식구들도 벌벌 떠는 한지우 본부장이 그곳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박미영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바닥에 꿇어앉은 옥분에게 다가가 직접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이옥분 여사님. 30년 전 저희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주셨던 은혜를 이제야 갚으러 왔습니다. 이런 천박한 것 때문에 무릎을 굽히시다니요. 옥분은 지우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옥분은 박미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 전에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박미영, 네가 말한 1200만 원, 그 돈이 네 인생의 몸값이 될 거다. 지우야, 이 여자가 망가뜨린 옷, 그리고 내 무릎에 같이. 제대로 계산해 주겠니? 걱정 마세요, 여사님. 성진그룹 법무팀 전체가 이 여자의 인생을 세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밥 하나 남지 않게요. 박미영이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시장 바닥의 세탁소는 더 이상 서민의 일터가 아닌 악녀를 심판할 거대한 단두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떨어진 것은 박미영의 명품 가방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성진그룹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가짜 자존심, 그 천박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죠. 눈앞에 선 한지우 본부장은 성진그룹의 실세이자 박미영이 시댁에서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잘 보여야만 하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본부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니, 이 노인네랑 아시는 사이세요? 노인네? 박미영 씨, 지금 누구더러 노인네라는 거지? 이분은 우리 할아버지, 성진그룹 창업주께서 생전에 끝까지 찾으셨던 분이야. 30년 전 우리 가문이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사재를 털어 도와주셨던 이옥분 여사님이라고. 박미영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시장에서 빨래나 하는 노인네인 줄 알았는데 시댁의 뿌리와 연결된 거물이라니. 박미영은 방금 자신이 뱉은 폭언과 옥분에게 가했던 모욕들을 떠올리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옥분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박미영이 던진 원피스 때문에 옥분의 옷에 묻은 얼룩을 지우의 하얀 손수건이 닦아냅니다. 옥분은 지우의 손을 가만히 잡고 일어섰습니다. 조금 전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자세는 꼿꼿하고 우아했습니다. 박미영 씨, 아까 내 무릎에 가치를 물었지? 내 아들 경도의 인생을 걸고 협박까지 하면서 말이야. 저 오해예요. 여사님, 전 그냥 옷이 너무 소중해서 잠시 이성을 잃고. 오해? 네 입으로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얼룩과 같아. 세탁으로 지워지는 게 있고 영원히 남는 게 있지. 지우야, 아까 이 여자가 찍은 영상 복사본 하나 챙겨라.
증거물로 아주 요긴하겠구나. 야, 정비서, 뭐해? 당장 영상 지워. 핸드폰 뺏으라고. 손대지 마. 지금부터 이 영상은 성진그룹 법무팀의 자산이니까. 박미영 씨, 당신이 오늘 한 짓은 단순한 갑질이 아니야. 우리 가문의 은인을 모독하고 협박한 죄. 그 대가가 1200만 원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나? 상황이 변하자 구경하던 시장 상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박미영의 행패에 숨죽였던 분노가 터져나온 것이죠. 어이구, 꽃이다. 저 여자 아까 우리 옥분 형님 뺨까지 때리려고 했다니까. 재벌집 며느리면 다야? 인성이 저 모양인데 시어머니가 알면 당장 쫓겨나겠네. 박미영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미영의 가방에서 핸드폰을 낚아채더니 박미영의 시어머니이자 성진그룹의 안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접니다. 지우예요. 지금 동네 세탁소에 와 있는데. 아니요. 미영 씨가 아주 큰 실수를 했네요. 네, 영상 보내드릴게요. 직접 판단하세요. 본부장님, 제발 어머니께만은 저 이번에 쫓겨나면 갈 곳 없어요. 제발요.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치던 박미영이 이제는 거꾸로 옥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하지만 옥분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옥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여자가 버리고 짓밟았던 아들 경도의 눈물만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박미영, 넌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네가 뺏어간 우리 아들의 7년, 그리고 오늘 내 무릎에 대가 하나씩 청구해 주마. 일단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옷값 1200만 원? 아니, 이 가게를 통째로 팔아도 못 갚을 청구서가 곧 네 시댁으로 배달될 거다. 가시죠, 여사님. 이런 더러운 곳에 더 계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진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지우의 부축을 받으며 옥분은 세탁소를 나섰습니다.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호위하듯 옥분의 뒤를 따랐고 홀로 남겨진 박미영은 시장 바닥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옥분의 신분 세탁, 아니 신분 복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세탁소 할머니가 아닌 성진그룹의 은인이자 복수의 화신으로 거듭난 옥분의 첫 번째 반격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시장 바닥에 퀴퀴한 스팀 냄새 대신 은은한 침향 냄새가 가득한 성진그룹 본가 응접시. 옥분은 지우가 내어준 최고급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30년 전 자신의 가문이 무너지기 전 누렸던 그 익숙한 풍경들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지만 옥분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방금 전 시장에서 마주한 그 악녀, 박미영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사님, 많이 놀라셨죠? 그 박미영이라는 여자. 성진그룹 반개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지 3년 됐습니다. 집안에선 이미 천박하기로 소문이 자자한데 설마 여사님께 그런 짓까지 했을 줄은 몰랐어요. 지우야. 사실 그 아이 내가 아주 잘 아는 아이다. 지우의 눈이 커집니다. 옥분의 입술이 떨리며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7년 전의 비극이 한꺼풀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7년 전 옥분의 아들 경도는 명문대 수석 졸업을 앞둔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그런 경도의 곁에는 늘 해맑게 웃던 미영이 있었죠. 옥분은 미영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세탁소 일을 하며 번 돈으로 미영의 대학 등록금까지 보탰고 고기가 생기면 아들보다 미영의 입에 먼저 넣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저 경도랑 결혼해서 평생 어머니 모시고 살 거예요. 세탁소 일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효도할게요. 하지만 경도가 졸업 직전 가세가 급격히 기울고 중병에 걸린 옥분의 병원비를 대느라 경도가 빚더미에 앉게 되자 미영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경도에게 이별을 고하는 대신
더 잔인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야, 이경도. 내가 무슨 수로 날 행복하게 해줘? 이 지긋지긋한 세탁소 냄새 풍기면서 나 성진그룹 쪽 사람이랑 선봤어. 그 집안에서 나보고 외국 유학 보내준대. 넌 그냥 내 엄마랑 평생 빨래나 하고 살아. 알았어? 경도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엄마가 너에게 쏟은 진심을 생각해 달라고요. 하지만 미영은 경도의 얼굴에 5만 원권 뭉치를 던졌습니다. 이걸로 내 엄마 약값이나 해. 그동안 받아먹은 밥값이다. 그 충격으로 경도는 공황장애를 앓았고 옥부는 아들의 무너진 삶을 보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 옥분을 무릎 꿇린 것입니다. 아들을 버리고 재벌가 며느리로 세탁된 채 말입니다. 내 아들의 인생을 찢어놓고 그 돈으로 신분 세탁을 해? 박미영, 내가 감히 내 아들의 이름을 다시 입에 올려? 옥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지우는 옥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우 역시 경도를 짝사랑하며 그의 상처를 곁에서 지켜봐 온 사람이었기에 분노는 배가 되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알겠어요. 경도 씨가 왜 그렇게 여자들에게 마음을 닫았었는지. 그 여자가 경도 씨의 7년을 그리고 여사님의 30년 진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거네요. 지우야, 세탁소 주인은 옷만 빠는 게 아니다. 사람 인성에도 지워지지 않는 구정물이 튀면 그건 옷을 버리는 게 아니라 소각해야 하는 법이지. 어떻게 하실까요? 여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판을 짜겠습니다. 먼저 그 아이가 성진그룹 며느리로 들어갈 때 썼던 가짜 경력부터 찾아내라. 그리고 성진그룹 안주인이 가장 아끼는 그것을 미끼로 던질 거다. 박미영이 제 발로 지옥불에 뛰어들게 만들 거야. 옥부는 지우가 건네준 성진그룹 가계도를 펼쳤습니다. 박미영의 사진 위에 붉은색 펜으로 X자를 긋는 옥분의 손길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잃을 뻔한 어미의 복수는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치밀합니다. 이제 옥부는 세탁소 할머니가 아닌 박미영의 화려한 성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이 되기로 맹세합니다. 미영아, 7년 전 내가 버린 경도의 눈물. 이제 내가 피눈물로 닦아낼 차례다. 성진그룹 본사 최상층. 일반인은 발조차 들릴 수 없는 비밀 서고에 옥분이 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옥분의 낡은 시장 통바지는 이질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지우는 옥분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 하나를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박미영이 성진그룹의 반개 며느리로 들어오기 위해 조작한 가짜 인생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여사님, 예상대로예요. 박미영, 이 여자 정말 대담하더군요. 학력 위조는 기본이고 경도 씨와 사귀던 시절 여사님이 내주신 등록금으로 호스트바를 전전하며 인맥을 쌓았더라고요. 성진그룹 며느리가 되기 위해 과거를 통째로 세탁한 거죠. 세탁? 지우야, 세탁은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하는 거지. 추악한 걸 감추는 게 아니다. 이건 은폐야. 그리고 은폐된 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지. 서류 속 박미영의 실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경도와 사귀는 중에도 재벌가 자제들이 모이는 파티에 들어가기 위해 명품을 빌려 입고 자신을 유학파 출신 부잣집 외동딸로 속였습니다. 심지어 옥분이 알아누웠을 때 보냈던 수술비까지 빼돌려 강남 성형외과에 쏟아부었죠. 지금의 그 오만한 얼굴은 경도의 피눈물로 빚어진 가면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잠도 못 자고 막노동하며 번 돈이 이 여자의 코를 높이고 턱을 깎는 데 쓰였다니. 지우야, 나 지금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 여사님,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박미영이 지금 가장 공들이고 있는 게 뭐인 줄 아세요? 다음 주에 있을 성진 갤러리 후원회의 밤이에요. 거기서 안주인 자리를 확고히 하려 하죠. 우리가 그 파티의 주인공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시각 박미영은 시댁 별채에서 소리를 지르며 가사 도우미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의 굴욕 이후 지우의 눈치를 보느라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였죠. 내가 물 온도가 안 맞다고 몇 번을 말해. 너희도 그 세탁소 노인네처럼 나 무시하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이 집 안주인이야. 한지우. 그 기집애가 노인네 하나 끼고 설쳐봐야 얼마나 가겠어. 이번 갤러리 파티만 성공하면 어머니 마음은 완전히 내 거야. 그 노인네는 다시 시장 바닥 쥐구멍으로 쳐넣어주지. 박미영은 자신이 파놓은 무덤이 얼마나 깊은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우가 보낸 가짜 초대장을 손에 쥐고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을 조를 밧줄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시 성진그룹 본사. 지우는 옥분에게 눈부시게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우아한 한복을 내밀었습니다. 30년 전 옥분의 가문이 대대로 물려내려오던, 그러나 빚을 갚기 위해 처분해야 했던 바로 그 갑오였습니다. 지우가 비밀리에 다시 찾아온 것이죠. 여사님, 이제 세탁소 앞치마는 벗으세요. 이 목걸이의 주인은 원래 여사님 가문이었고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뿐입니다. 다음 주 파티에서 박미영이 당신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만들겠습니다. 이번엔 빌어도 소용없는 영원한 무릎을요. 지우야. 박미영 그 아이가 그랬지?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한다고. 오냐 미영아. 내가 가진 그 가짜 인생, 가짜 얼굴, 가짜 신분. 내가 하나하나 직접 벗겨내 주마. 옷에 묻은 얼룩보다 더 처절하게 말이다. 옥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시장의 약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심판자 이옥분의 복수극이 이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시장 바닥에 꿀렸던 무릎의 대가는 박미영의 전 생애를 건 파멸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0.1%만이 발을 들릴 수 있다는 성진 갤러리. 이곳은 단순히 그림을 감상하는 곳이 아닙니다. 권력과 돈, 그리고 추악한 뒷거래가 오가는 거대한 사교의 장이죠. 박미영은 지금 이곳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광기 어린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매만지며 그녀는 며칠 전 시장 바닥에서 당했던 수모를 애써 지우려 합니다. 한지우. 내가 그 노인네를 끼고 돌아봐야 결국 이 집안 안주인은 나야. 이번 후원의 밤에서 내가 성진의 꽃이 되면 너도 그 세탁소 할멈도 다 내 발밑이야. 미영의 손에는 지우가 은밀하게 보낸 특별 초대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회장이 가장 아끼는 국보급 고려청자의 복원 전시회. 그 전시의 총책임자 자리가 미영에게 맡겨진다는 가짜 정보였죠. 미영은 그것이 자신의 목을 옥죄는 교수대인 줄도 모른 채 승리의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성진그룹 본사 보안실. 옥부는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박미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옥분 옆에서 태블릿 PC를 조작하며 미영의 비밀 금고와 차명 계좌 리스트를 띄웁니다. 여사님, 박미영이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시어머니 몰래 비자금을 세탁해서 이번 전시회에 쓸 희귀 골동품을 밀수하려 하더군요. 자신이 그 골동품을 기증하는 것처럼 꾸며서 확실한 점수를 따려는 속셈이죠. 미영아, 너는 여전히 똑같구나. 남의 것을 훔쳐서 제 것처럼 꾸미는 그 버릇. 7년 전 경도의 인생을 훔쳤을 때처럼 말이다.
옥부는 지우에게 아주 오래된 장부 하나를 건넵니다. 30년 전 옥분의 가문이 운영하던 골동품상의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그곳에는 박미영이 이번에 기증하려는 그 물건의 진짜 출처가 적혀 있었죠. 그것은 훔친 물건이었습니다. 파티를 하루 앞두고 박미영은 자신의 계획이 조금이라도 틀어질까봐 주변 사람들을 쥐잡듯 잡기 시작합니다. 특히 시장 세탁소 사건 이후 지우의 눈치를 보던 정 비서는 미영의 화풀이 대상이 되었죠. 내가 그 골동품 운송팀 확실히 단속하라고 했지. 만약 내일 한지우 그 기집애 눈에 띄기라도 하면 너부터 죽여버릴 거야. 알았어. 사모님, 하지만 본부장님 쪽 보안이 너무 엄격해서. 닥쳐. 돈 처먹었으면 일을 해. 너희 같은 것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잖아. 그 세탁소 노인네처럼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어? 억울하면 출세하던가. 미영의 폭언은 옥분의 귀에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지우가 미리 설치해둔 도청 장치를 통해서 말이죠. 옥분의 눈에 푸른 불꽃이 튑니다. 타인의 고통을 양분 삼아 화려하게 피어나려는 악녀의 발악. 옥분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밤 저 여자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처참하게 떨어뜨리겠다고. 드디어 파티 당일 아침, 옥분은 지우가 준비한 최고급 뷰티 살롱에 앉았습니다. 30년간 다리미 연기에 그을렸던 거친 피부가 우아하게 빛나기 시작하고 뒤틀렸던 손마디 위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에메랄드 반지가 끼워집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시장의 옥분 할매는 없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사교계를 주름잡았던 이옥분 여사가 부활한 것이죠. 여사님, 준비되셨나요? 오늘 밤 성진 갤러리는 박미영의 무덤이 될 겁니다. 지우야, 쥐를 잡을 때는 쥐구멍을 막는 게 아니란다. 쥐구멍 앞에 가장 맛있는 치즈를 놓아두는 거지. 제가 주인공인 줄 알고 춤을 출 때 그 구멍이 낭떠러지라는 걸 알게 해줘야지. 옥부는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뒤로 성진그룹의 정예 경호팀이 일렬로 늘어섭니다. 박미영이 꿈꾸던 화려한 파티는 이제 이옥분이 설계한 거대한 단두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미영아, 내가 7년 전 경도에게 던졌던 그 5만 원권 뭉치. 오늘 밤 내 가짜 인생과 함께 내 얼굴에 돌려주마. 대한민국 상위 0.1%의 사교계가 집결한 성진 갤러리 후원회의 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홀을 가득 채웁니다. 그 중심에 박미영이 서 있습니다.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실크 드레스와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성의 주인이라도 된 듯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증할 고려청자는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성진가의 품격, 그 자체죠. 한지우 본부장도 오늘은 제 안목에 놀랄 거예요. 미영은 승취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시장 바닥에서 노인네 하나에게 당했던 굴욕은 이미 씻어냈다고 믿었죠. 그녀의 눈에는 곧 자신에게 쏟아질 찬사와 시어머니의 신임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연회장 구석구석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전원이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 있다는 것을요. 파티가 절정에 달할 무렵 지우가 무대 위로 오릅니다. 미영은 자신이 주인공으로 소개될 차례라 믿고 드레스 자락을 매만지며 일어설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지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미영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귀빈을 모셨습니다. 우리 성진그룹의 역사와 함께해온, 그리고 오늘 기증될 고려청자의 진짜 주인이신 분이죠. 뭐? 진짜 주인?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돈 주고 사온 건데.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거대한 스크린이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청자의 아름다운 자태가 아니었습니다. 7년 전 낡은 자취방 앞에서 한 남자의 얼굴에 돈뭉치를 던지며 독서를 내뱉는 한 여자의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록이었습니다. 야, 이경도. 내 엄마 그 세탁소 냄새 나는 손으로 해준 밥 먹는 것도 지긋지긋해. 이 돈 처먹고 떨어져. 난 재벌가 며느리 될 몸이야. 호라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미영에게 꽂힙니다. 화려한 드레스 속 미영의 몸이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화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신분 세탁을 위해 조작했던 학력 증명서, 그리고 옥분의 수술비를 빼돌려 성형외과에 결제했던 영수증들이 차례로 증거물처럼 전시되었습니다. 어머, 저 여자. 유학 팔아더니 다 가짜였어? 세탁소 집 아들을 버리고 여기까지 온 거야? 세상에, 남의 엄마 수술비를 빼돌려 코를 높였다니. 소름 끼쳐. 꺼. 당장 꺼. 이거 다 조작이야. 한지우, 내가 감히 나한테 이래.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 입구, 거대한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보다 더 눈부신 기품을 뿜어내며 한 여인이 걸어 들어옵니다. 시장의 낡은 앞치마를 벗어던진 옥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박미영이 기증하려던 고려청자를 가볍게 손으로 가리킵니다. 박미영, 내가 기증하려던 그 청자. 우리 가문이 30년 전 도난당했던 물건이더구나. 장부에도 없는 작물로 신분을 사려 했다니 내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도 팠구나. 옥분은 미영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사색이 되어 주저앉은 미영의 발밑에 옥분은 7년 전 경도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5만 원권 뭉치를 천천히 떨어뜨립니다. 자, 내가 좋아하던 돈이다. 이걸로 내 가짜 인생 세탁비나 해라. 아, 참. 세탁비는 선불이라고 했지? 이미 내 시댁에선 내 파문을 결정했다더구나. 미영의 비명소리가 화려한 갤러리 천장을 찢을 듯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옥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녀를 내려다봅니다. 7년의 한, 그리고 시장 바닥의 모멸감이 단 한 번의 일격으로 되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박미영의 화려한 성벽에는 지울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성진 갤러리의 화려한 조명은 이제 박미영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그녀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는 취조실의 불빛이 되었습니다. 샴페인을 나누며 그녀에게 아부하던 사교계 부인들은 이제 오물을 보듯 그녀를 피해 뒷걸음질 칩니다. 한지우 본부장이 제시한 증거들, 그리고 옥분의 서늘한 카리스마 앞에 박미영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채 시장 바닥에 쥐새끼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저 여자가, 저 노인네가 한지우랑 짜고 절 모함하는 거라고요. 저 청자, 제가 제 돈 주고 귀하게 구한 거예요. 더러운 손 치워. 감히 내 아들을 속이고 우리 집안의 은인에게 그런 패륜적인 짓을 해? 내가 쓴 성형외과 영수증까지 다 나왔는데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의 차가운 일갈에 박미영의 정신줄이 끊어집니다. 그녀는 이제 주변의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광기 어린 눈으로 옥분을 노려봅니다. 하하, 그래, 내가 했다. 내가 코 세우고 턱 깎아서 이 집구석 들어왔어. 그게 뭐, 당신들도 다 똑같잖아. 돈으로 얼굴 사고, 돈으로 신분 사고. 내가 뭐가 달라. 미영은 연회장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 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파편이 튀고 비명이 터져 나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옥분,
너 내 아들 경도 인생 망친 게 나라고 생각하지? 아니, 너 때문이야. 내가 가난해서, 내가 시장 바닥에서 구질구질하게 살아서 내가 도망친 거라고.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넌 내 인생의 걸림돌이야. 미영의 폭언이 옥분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옥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련한 발악을 가엽게 여기는 듯한 표정으로 지우를 쳐다봅니다. 옥분의 손에는 이제 복수의 두 번째 칼날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박미영은 자신이 쫓겨날 것을 직감하고 최후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시댁인 성진그룹 반개 집안이 그동안 해온 탈세와 비자금 장부의 위치를 안다며 협박을 시작한 것이죠. 어머니, 나 그냥 안 나가요. 내가 이 집 구석에서 본 게 얼마나 많은데. 나 쫓아내면 이 장부들 다 검찰에 넘길 줄 알아. 같이 죽는 거야. 연회장이 다시 술렁입니다. 성진과 사람들의 안색이 어두워질 때 옥분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홀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말하는 그 장부, 혹시 내 침대 밑 비밀 금고에 있던 그거 말이니? 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말했지. 세탁소 주인은 남의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내가 맡긴 그 얼룩진 원피스 안감에 숨겨뒀던 금고 열쇠. 이미 지우가 회수했단다. 내가 쥔 칼은 이미 부러졌어. 옥부는 지우가 가져온 태블릿 PC를 미영의 눈앞에 들이댑니다. 화면 속에는 미영의 비밀 금고가 텅 빈 채 열려있는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미영의 유일한 생존줄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미영 씨, 당신은 이제 성진그룹의 며느리도 비자금 협박범도 아니야. 당신은 그저 우리 여사님의 물건을 훔친 도둑이자 7년 전 사기 전과가 드러날 범죄자일 뿐이지. 옥부는 미영에게 다가가 그녀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직접 손으로 잡아 뜯었습니다. 이건 내 신분을 세탁해주던 가짜 훈장이었지. 이제 내 목엔 쇠고랑이 더 어울리겠구나. 지우야, 경찰 불러라. 시장 바닥에서 내 무릎을 꿇렸던 그 동영상이 이 여자의 구속 영장이 될 거다. 박미영은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공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옥부는 화려한 연회장을 뒤로하고 걸어 나옵니다. 이제 복수의 칼은 옥분의 손을 떠나 법의 심판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파멸일 뿐 박미영의 영혼을 부술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미영아, 감옥 안에서 매일 아침 내 죄를 빨아보렴. 지워지지 않는 핏물이 나올 때까지. 성진 갤러리 파티에서 신분 조작과 과거가 폭로된 지 단 사흘. 박미영의 화려했던 세상은 단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댁인 성진가에서는 이미 그녀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고 그녀가 살던 별채는 봉쇄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진그룹 안주인이 1년 중 가장 공을 들이는 성진복지재단 자선 파티를 마지막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대로 못 죽어. 한지우, 그 노인네. 나만 죽을 것 같아? 어머니가 제일 아끼는 행사에서 피눈물 나게 해줄 거야. 내가 입만 열면 성진그룹 주가는 반토막이야. 미영은 억지로 수면제를 먹여 잠재운 경비원들을 뒤로하고 시어머니의 비밀 금고에서 빼돌린 마지막 카드인 성진그룹의 차명 주식 리스트 복사본을 품에 안고 파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성진복지재단 파티는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엄숙한 자리였습니다. 그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고 헝클어진 머리와 핏발선 눈의 박미영이 들이닥쳤습니다. 다들 주목해.
이 고상한 척하는 성진그룹이 얼마나 추악한지 알아? 여기 계신 안주인께서 자선 파티를 여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다 까발려 줄게.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 뭐하고 있어? 뭐냐? 끌어내봐. 내가 죽으면 이 서류들 다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게 해놨어. 나랑 같이 죽기 싫으면 당장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 세탁소 노인네도 불러와. 미영이 광기 어린 외침을 쏟아내고 있을 때 파티장 입구에서 옥분이 나타났습니다. 지우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옥분의 손에는 미영이 그토록 믿고 있던 서류 봉투와 똑같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쥔 그 서류가 정말 내 목숨줄이라고 믿니? 그래. 이거 하나면 성진그룹은 끝장이야. 노인네 너도 한지우 너도 다 같이 지옥 가는 거라고. 옥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들고 있던 서류를 공중에 흩뿌렸습니다. 그것은 서류가 아니라 박미영이 그동안 경도에게 저질렀던 악행들과 그녀의 실체를 폭로하는 전단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단상 위에 스크린을 켰습니다. 박미영 씨, 당신이 훔친 그 리스트, 우리가 어제 미리 수정해둔 가짜야. 당신이 지금 휘두르는 건 칼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찌를 종이 쪼가리일 뿐이라고. 미영이 당황하여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미영은 단상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 속에 처박혔습니다. 옥부는 천천히 다가가 미영의 머리 위로 찬물을 부어버립니다. 정신 차려라, 미영아. 넌 단 한 번도 이 성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어. 넌 그저 잠시 빌려 입은 드레스에 묻은 얼룩일 뿐이었지. 이옥분,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 가만 안 둬. 아니, 넌 아무것도 못해. 내가 오늘 터뜨린 이 난동 덕분에 넌 단순 파면이 아니라 영업방해와 명예훼손, 그리고 공갈 협박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테니까. 지우야, 법무팀에게 전해라. 합의는 절대 없다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미영은 수만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떨어진 악녀의 뒷모습. 옥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들 경도의 7년 전 상처를 조금이나마 씻어낸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박미영의 배후에 숨어있던 또 다른 악인 박미영을 이 집에 밀어넣고 조종했던 인물을 끌어낼 차례입니다. 박미영이 성진복지재단 파티장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지 수시간 후 성진그룹 본가는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했지만 그 속엔 여전히 지우지 못한 악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응접실에서 옥분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여사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박미영 그 여자, 이제 철창 신세는 면치 못할 겁니다. 합의는 절대 없다고 법무팀에 단단히 일러뒀어요. 경도 씨의 7년 안, 그리고 여사님의 모멸감. 조금은 씻어내셨나요? 지우야. 겉에 묻은 얼룩은 지웠지만 속까지 베어든 구정물은 아직 그대로구나. 박미영. 그 아이 혼자서 그런 대담한 짓을 할 위인이 못 돼. 옥분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세탁소 주인으로 30년을 살며 남들의 비밀을 옥감안감까지 털어봤던 그녀였죠. 박미영이 성진그룹 반개 며느리로 들어오기 위해 썼던 그 치밀한 가짜 신분, 조작된 학력, 그리고 비자금 장부의 위치까지. 누군가 뒤에서 박미영을 조종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지우야. 박미영을 우리 집에 밀어넣고
내 아들 경도를 버리게 만든 진짜 뱀의 머리를 찾아야겠다. 지우는 옥분의 말에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녀 역시 성진그룹 내부의 권력 암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우는 비밀 서고에서 가져온 또 다른 서류 뭉치를 옥분 앞에 펼칩니다. 그것은 박미영이 성진그룹에 들어오기 전 그녀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돈을 송금했던 인물의 리스트였습니다. 여사님, 이 사람 최만수 이사예요. 성진그룹 전략기획실장이자 우리 작은아버지의 최측근이죠. 박미영이 유학 자금이라며 썼던 돈, 성형수술비, 그리고 재벌가 파티 초대장까지 모두 최 이사의 손을 거쳐갔어요. 최만수, 이자가 내 아들을 이용하고 버리게 만든 몸통이었구나. 박미영은 그저 이자가 휘두르는 칼이었을 뿐이고 최만수 이사는 성진그룹 반개 집안을 장악하고 나아가 지우가 가진 후계자 자리를 빼앗기 위해 박미영을 스파이로 심어둔 것이었습니다. 옥분의 아들 경도는 그 거대한 음모에 이용당하고 버려진 가장 가련한 희생양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옥분의 분노는 박미영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깊고 뜨거웠습니다. 그 시각 최만수 이사는 박미영의 구속 소식을 듣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비밀 집무실에서 양주를 들이키고 있었죠. 박미영, 그 천박한 기집애 결국 꼬리가 밟혔군. 뭐 상관없어. 어차피 버리는 카드였으니까. 한지우, 그 기집애가 노인네 하나 끼고 설쳐봐야 내 손바닥 아니지. 이제 진짜 독을 풀 차례야. 최 이사는 박미영이 들고 있던 가짜 차명 주식 리스트가 아닌 진짜 성진그룹 비리 장부를 언론사에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리의 몸통을 한지우와 이옥분 여사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이중 함정을 설계하고 있었죠. 박미영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더 잔혹하고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옥분의 복수국은 이제 재벌가의 가장 추악한 심장부를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성진그룹 본사 응접실. 옥분은 최 이사의 음모를 간파한 듯 지우에게 아주 오래된 열쇠 하나를 건넵니다. 30년 전 옥분의 가문이 운영하던 골동품상의 비밀 수장고 열쇠였습니다. 그곳에는 최 이사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과거의 추악한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지우야, 뱀의 머리를 자를 때는 칼이 필요한 게 아니란다. 뱀이 스스로 제 몸통을 갉아먹게 만들어야지. 최만수, 이자가 과거 우리 가문을 배신하고 성진그룹에 붙었을 때 썼던 그 혈서를 찾아내라. 여사님 정말 상상 이상이시네요. 최 이사가 우리 할아버지께 충성을 맹세하며 썼던 그 혈서, 그게 세상에 나오면 최 이사는 단순 파면이 아니라 성진가 전체의 적이 될 겁니다. 최만수, 내가 내 아들의 7년 인생을 훔쳐서 성진그룹의 실세가 됐지? 오냐 만수야. 이제 내가 가진 그 화려한 권력, 가짜 충성심, 내가 하나하나 직접 소각해주마. 박미영보다 더 처절하고 더 완벽하게 말이다. 옥분은 단호하게 응접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뒤로 성진그룹의 핵심 보안팀이 일렬로 늘어섭니다. 박미영의 몰락은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이옥분이 설계한 거대한 단두대는 뱀의 머리 최만수 이사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수, 내가 우리 가문을 배신하고 얻은 그 부귀영화. 오늘 밤 내 피로 쓴 혈서와 함께 내 얼굴에 돌려주마. 성진그룹 전략기획실장 최만수. 그는 박미영이라는 사냥개를 잃고도 여유로웠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지우와 옥분을 박미영의 공범으로 엮어
한꺼번에 처리할 덫을 놓았죠. 언론사에는 이미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고 검찰 라인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사면 초가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만수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30년 동안 세탁소 다리미를 잡으며 지켜온 것이 단지 아들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 내일 오전 9시 정각에 터뜨려. 세탁소 노파가 재벌가 뒷조사를 하며 공갈 협박을 했다고. 한지우 본부장은 그 배우고 아주 자극적으로 써야 해. 최만수의 집무실 바로 옆방 옥부는 지우와 함께 모니터를 통해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표정은 평온하다 못해 서늘했습니다. 30년 전 대한민국 골동품 시장을 장악했던 이 여사의 눈빛이 완벽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옥부는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장부를 기록하던 그 수첩의 뒷장에는 지금은 대한민국 각계각층의 거물이 된 이들의 비밀스러운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옥분의 가문이 몰락할 때 그녀가 끝까지 입을 닫아줌으로써 신분을 지켜냈던 이들이었죠. 여보세요. 나 옥분이네. 응, 시장통 세탁소 할멈 맞네. 자네가 검찰총장이 됐다는 소식은 들었어. 이제 내가 맡아둔 자네의 그 낡은 장부를 돌려줄 때가 된 것 같군. 전화기 너머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단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법부를 뒤흔들었습니다. 지우는 옆에서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옥부는 세탁소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치부와 은혜를 동시에 세탁해 줄 수 있는 이 바닥의 진정한 대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만수의 계획대로 기사가 터져야 할 시간. 하지만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한 것은 전혀 다른 소식이었습니다. 단독 성진그룹 최만수 실장, 20년 전 명성골동품가 부도 사건 배후 정황 포착. 최만수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딴 기사를 냈어? 당장 내려. 돈을 얼마를 주든 상관없으니까 막으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만수가 관리하던 언론사와 검찰 라인들이 일제히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 움직인 거물들이 최만수의 숨통을 한꺼번에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최만수는 급히 해외 도피를 준비하며 비밀 금고의 현금 뭉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겁한 모습은 7년 전 경도를 벌였던 박미영의 뒷모습과 판박이었습니다. 최만수가 공항으로 향하려던 찰나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립니다. 그곳엔 지우와 함께 우아한 코트를 입은 옥분이 서 있었습니다. 옥분의 손에는 최만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30년 전 배신 증거물이 들려 있었죠. 만수야, 공항 가니? 근데 어쩌나 이미 출국 금지 명령이 떨어졌는데 자네가 내 가문을 팔아넘기고 얻은 그 자리가 그렇게 대단했더냐? 여사님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다 시켜서 한 일이에요. 내 입으로 뱉은 그 거짓 충성은 세탁이 안 돼. 소각뿐이지. 지우야, 판 깔아라. 내일 성진그룹 이사회에서 이자가 쓴 혈서와 함께 박미영을 이용해 저지른 모든 만행을 생중계할 거다. 옥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무릎 꿇고 비는 최만수의 비명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지만 옥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모든 얼룩이 지워집니다. 30년의 세월, 7년의 한, 그리고 시장 바닥의 모멸감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세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대회의실. 이곳은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를 그리는 곳이자 수많은 권력이 태어나고 죽는 단두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단두대 위에 선 사람은
성진의 실세라 불리던 최만수 이사였습니다. 구속된 박미영이 검찰 조사에서 최 이사의 사주를 받았다는 자백을 쏟아내자 성진가의 원로들과 이사진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박미영 그 기집애가 형량을 줄이려고 저를 물고 늘어지는 거라고요. 회장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최만수의 비굴한 변명이 회의실 가득 울려 퍼질 때 웅장한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년 전 사라졌던 명성골동품의 여주인 이옥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우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는 그녀의 손에는 낡았지만 서슬퍼런 기운이 서린 혈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만수야, 내가 내 아버지를 배신하고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며 쓴 이 충성 맹세. 기억나니? 성진그룹의 개가 되어 우리 가문의 유물들을 빼돌려 바치겠다고 적었더구나. 그건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 와서 이게 무슨 오래전 일이라고? 내가 박미영을 이용해 내 아들 경도의 인생을 망치고 성진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해 온 것도 오래전 일이냐? 여기 내가 박미영에게 보낸 지시사항과 차명 계좌의 모든 흐름이 담긴 파일이 있다. 대형 스크린에 최만수의 비밀 대화와 자금 세탁 정황이 실시간으로 전시됩니다. 성진그룹의 원로들은 경악하며 최만수를 외면했습니다. 최만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휘두르던 권력의 칼날이 자신의 목을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구치소 면회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수임번호 402번이 적힌 푸른 죄수복을 입은 박미영이 옥분 앞에 앉았습니다. 성형수술로 빚어낸 가짜 미모는 온데간데없고 초췌하고 일그러진 얼굴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경도 오빠한테 제가 다 사과할게요. 제발 꺼내주세요. 미영아, 넌 사과할 자격조차 없어. 넌 내 아들을 버린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버린 거니까. 내가 훼손한 내 원피스 감, 그리고 내 아들의 7년. 감옥 안에서 평생 몸으로 때우며 갚으렴. 옥부는 박미영의 앞에 영수증 한 장을 밀어넣습니다. 거기엔 인생 세탁비 무기징역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미영이 발버둥 치며 오열하지만 옥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최만수는 무기징역에 처해졌고 성진그룹은 옥분의 가문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화려한 저택 대신 다시 시장 골목 옥분 세탁소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이런 일 안 해도 되잖아. 내가 좋은 집 구해놨어. 아니다, 경도야. 묵은 때를 빼고 주름을 펴는 게 내 인생 아니더냐. 이제야 내 마음의 주름도 다 펴진 것 같구나. 세탁소 문을 열고 한지우가 들어옵니다. 그녀의 손엔 옥분의 낡은 앞치마가 들려 있습니다. 옥분은 다시 앞치마를 메고 다리미를 잡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게 인생을 세탁한 여인의 손이니까요. 사람들은 말한다. 지워지지 않는 얼룩은 없다고. 하지만 기억해라. 남의 눈물로 쓴 얼룩은 죽어서도 지워지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시장통 세탁소 할머니의 처절하고 통쾌한 복수극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답답함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돈과 권력으로 타인의 인생을 짓밟는 박미영과 최만수들이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하고 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복수극이 좋으셨다면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 한 줄이 다음 역대급 떡상 스토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자극적이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